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브라이언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닉네임을 바꿨는데 반영이 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봄이네 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봄입니다. 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저는 25살 93년생이고요. 미디어 전공을 했습니다. 미디어 과학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완전 생 문과 전공이고요. 학교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2학기 남은 줄 알았는데 학점을 계산해 보니까 3학기를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차질이 생긴 것 같고요. 올해 1월 2일부터 개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을 했다는 거는 GitHub에 첫 푸시를 한 걸 기준으로, 네, 그래서 1월 2일이고요. 그 전에도 뭐 포문이 뭔지, if문이 뭔지 이 정도는 알았고요. 시스템.out이 뭔지는 알았고, 네, 이 친구가 봄이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네, 강아지 봄이와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GitHub 주소는 저렇고요. GitHub 아이디를 저렇게 지은 걸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포비가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즐겁게 어떻게 개발 공부를 시작을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개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코드스쿼드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못 해드리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취업을 했거나 뭐 돈을 받고 개발을 하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 오늘 코드 얘기는 한 줄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뻘소리고요. 네, 개발 공부를 제가 왜 시작을 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개발이 재밌어졌을까? 나의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라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의 성향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호기심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궁금한 걸 전혀 못 참고, 사실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대학생이 돼서도 이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쟤는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규칙성을 찾는 눈이 제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게 던져지면 이런 거는 어떤 규칙이 있다 뭐 이런 걸 찾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좀 이상한 버릇이긴 한데,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용산을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막 선인상가 앞에 벼룩시장 사는데 막 아저씨들 막 이상한 거 뭐 경매사 손짓하면서 막 뭐 하시는데 막 괜히 껴들어가지고 막 뒤통수 한 대씩 얻어맞고 그랬는데. 그리고 네, 영어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술 문서 같은 걸 읽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해왔어요. 뭐 전화번호 외우기, 고속도로 번호 외우기, 이걸 왜 외웁니까 도대체? 내비찍으면 그냥 가는데. 그리고 지리 익히기 굉장히 잘해서 저한테 되게 소름 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리고 네, 전문직 고시 공부, 제가 고시생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잘했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뭐 즐겁게 했습니다. 1차 합격하고 2차는 광탈했고요. 학원 못 다니고 혼자 하느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되게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간 교내 전자장비 전담 AS 기사를 했습니다. 돈도 안 받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네요. 이런 성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 공부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게 도움이 된 건지.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저의 성향들이 어떤 공부의 발목을 잡는 성향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어디 학교 다니는지 얼떨결에 밝혀졌네요. 네, 개발 과정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갑자기 뭔가 신내림이 와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갑자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일 밤을 날밤을 까서 개발을 했고요. 3일 걸려서 개발을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승인받는데 하루 걸려서 4일 만에 출시를 했고, 예, 제 인생의 첫 웹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버리지 않고 유저들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고요. 예, 지금은 접었습니다. 지금은 접었고 이제 뭐 왓슨 같은 거 붙여서 좀 챗봇 스타일로 다음 학기에 좀 다시 재오픈을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개발 배경이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게 전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때 전공 수업으로 R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 통계 처리하는. 근데 제가 노트북이 없었어요. 노트북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갖고 다니는데 저는 전산실 그 똥컴으로 개발해가지고 git 푸시한 다음에 집에 와서 git 풀하고 계속 개발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이게 되게 너무 어느 순간에 너무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뭔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해야겠다. 좀 이게 띄워놓고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 EC2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막 구글링해서 EC2를 발견을 해서 RStudio 서버를 띄워놓고 쓰는데 메뉴에 람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람다. 이게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람다가.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그 하루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구글에 뭐 How to use 람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니까 챗봇 만드는 법이 수두룩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막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결론은 람다가 이름이 멋있어서 개발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WS 아따맘마였으면 제가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예, 뭐 그때 짠 코드는 개판이고요. 진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짠 코드는 서류 탈락할까봐 기사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포문이나 if문 정도 아는 상태로 막 개발을 했고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HTTP가 뭔지도 몰랐고 뭐 포스트는 우체국인 줄 알았고요. 객체 지향 뭐 말만 들어봤지 전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스트링을 그 이꼴 마크 2개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짓을 막 무식한 짓을 막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대신 진짜 재밌더라고요. 테스트도 100% 수동으로 했거든요. 그 get 요청은 어떻게 브라우저로 테스트를 했는데 포스트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구글 띄워서 그냥 how to send post 그랬더니 다행히 포스트맨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100% 수동 테스트하고 카카오톡 API 명세서는 거의 다 외웠고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개발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잠깐 공부하고 다시 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돌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3일을 해서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개발을 했고요. 뭔가에 좀 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서비스는 잘 완성이 됐고요. 코드는 비록 눈 뜨고 못 봐줄 수준이지만 서비스는 잘 돌아갔습니다. AWS는 정말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학교에서 얼떨결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학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게 지금 5월 24일자로 레이저 어딨어? 5월 24일자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날이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 관리자 대시보드를 보면 막 요청수가 막 200건 이렇게 찍혀 있고 진짜 재밌는 경험을 했던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버그 리포팅용으로 어쩔 수 없이 상담원 채팅 기능을 켜놨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외대 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되게 세상이 따뜻한 곳이구나. 이 친구 올해 수능 봤을 텐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이 이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따뜻한 환영을 해줬다. 대부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정말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쌀벌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 뭐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도 곧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완성까지 정말 다양한, 제가 정말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EST API, JSON 뭐 이런 것들도 이때 처음 배웠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던 계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처음부터 개발을 했는데 너무나 기쁜 경험을 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코더스 하이가 아닐까, 정말 프로그래머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혼자 개발 공부를 해보자. 여기서 멈추긴 좀 아쉽다,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작은 좋았는데 마냥 과정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졌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그 위기의식의 첫 번째 원인은 외로움이거든요.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나만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라는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짜증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의 코드를 보면 완전히 극대화돼서 정말 그날은 그냥 공부를 던졌을 정도로 많이 외로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의 수준에 맞는 도전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 어떤 학습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평생 람다에 올릴 코드만 짤 수는 없는데 앞으로 내가 만드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결국 오른쪽 이 참담한 잔디가 뿌리 뽑혀 나간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당분간 코딩 공부를 좀 쉬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될 즈음에 이제 페이스북 광고로 코드스쿼드를 알게 됐고요. 또 운이 좋게도 그때 코드스쿼드가 딱 백엔드 수업을 열어줬어요. 정말 운이 좋은 일이었죠. 그리고 또 자바지기님과 첫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개발자 커뮤니티도 모르고 이럴 때는 자바지기라는 별명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자바지기인가, 제임스 고슬링한테 허락은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뭐 알고 보니까 진짜 자바지기 자격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신나게 공부하고 신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드스쿼드가 강남 좋은 데 있지만 그때는 판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집이 경기도 김포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집에서 한 7시 반에는 출발을 했으니까요. 거의 정말 판교 라이프가 이런 거구나 라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왜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신나게 성장을 했느냐, 그 요인을 찾아보니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마스터들의 어떤 쪽집게 강의, 특강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기술적으로 제가 스펙트럼을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해결할 과제를 받고 해결 과정은 스스로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비가 옆에서 계속 재밌는 과제를 던져줘서 정말 과정 내내 정말 재밌는 그런 구현을 했고요. 그 포비의 연습용 그 프론트엔드 템플릿에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분을 꼭 뵙고 싶고요. 그리고 호눅스도 이제 CS 기초 과목, 제가 혼자 공부하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CS 기초 과목에 대한 도전도 계속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정말 신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꼭 어디 가서 너 코딩 공부 얼마나 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꼭 보여주는 코드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일을 하는 코드예요. 근데 왼쪽은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엉망진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포비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뭐 TDD, 리팩토링,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코칭을 받으면서 왼쪽의 코드를 제가 과정 초반부에 판교에서 짰고 오른쪽으로 여기 와서 리팩토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계속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된 습관을 유지해 왔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팩토링이 좀 거부감이 들거나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꼭 해야 되고 또 그게 재미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포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는 포비라는 멘토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제가 부족할 수 있고 제가 좀 공부를 꺼려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늘 새로운 주제와 도전으로 저를 자극시켜 주시는 멘토가 있어서 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밥 먹기 전에 아멘 안 하고 포멘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간의 도전과 경험으로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코드스쿼드의 도움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고요. 첫째로 제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뭘 공부해야 내가 개발자의 길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정말 몇 달 동안 몽땅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뭐 첫 번째 얻은 점과 좀 맥락이 같은데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들을 얻었죠. 제가 사실 비전공자고 아예 문과 전공이다 보니까 개발 공부를 함께할 메이트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같이 과정을 수행한 동료들을 얻었고, 그리고 든든한 마스터 네 분도 알게 됐죠. 예, 뭐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 개발자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겠고, 또 개발 공부에 아직은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목표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하자면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브 큐리어스인데요. 리브 큐리어스는 제가 MBC 스포츠 플러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옛날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일정 수준의 호기심을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호기심이 없어집니다. 호기심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공부가 따분해지고 사람이 성장을 멈춰요. 그 곡선을 개발자는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곡선을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호기심을 유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살면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저처럼. 그리고 정말 제가 별것 아닌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들도 호기심으로 출발하는 그런 가벼운 탐구가 진지한 연구로 발전돼서 뭔가를 얻어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호기심을 해결하는, 학습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래서 제가 3번의 맥락에서 4번 꼭지를 달았는데요. 제발 고시 공부하듯이 개발 공부하지 맙시다. 정말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호기심의 해결로 공부를 접근하고 재밌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고시 공부하듯이 개발 공부를 하려면 진짜 고시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 평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는. 평생 학습의 과정에서 정말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내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존감 유지하기인데요. 제가 좀 멘탈이 약한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일부러 합격 수기를 잘 안 읽었습니다. 제가 뭐 그래서 합격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일부러 합격 수기를 안 읽은 이유는 제가 너무 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뭔가를 읽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기의심이 너무 과도하게 드는 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대기업, 유명한 스타트업에 간 개발자들의 합격 수기는 그렇게 찾아 읽진 않습니다. 누가 공유를 해주면 읽긴 하는데요.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또 요즘 올라오는 글들이 보면 너무 그 진지한 건 중요하지만 너무 뭔가 공무원, 고시생 합격 수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긴장감을 내 스스로 유지하고 내가 길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언도 많이 구하고 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글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내가 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글을 너무 많이 읽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 유지의 측면에서. 그래서 경쟁은 항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하게 하는 것,
그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내가 어제보다 발전했으면 그건 이긴 경쟁이다 라는 마인드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나한테 너무 관대해도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갖고 인꾸답,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인생 꾸준함이 답이다. 우리 호눅스가 하신 말씀인데 네, 진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 꾸준함이 답이다. 나답게 신나게 성실하게,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슬기고요. 체력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과정을 소화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개발을 하는 게 은근히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고 체력의 유지를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을 타고 여기 강의장에 왔는데 신논현역에서 여기까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항상 걸어왔어요. 걸어오고 퇴근할 땐 역삼까지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높이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살이 찐다거나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늘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잘하기. 이게 프로그래밍이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좀 우울해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온전히 시간을 몰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서 내가 항상 약간의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물과 현상의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대입해보기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우리 캡슐 커피 기계 있는데 뭐 캡슐 커피의 캡슐은 인터페이스고 안에 내용물은 구현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프로그래밍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혼모노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일상에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대입해보면서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프로그래밍을 생각하고 프로그래머처럼 사고하는 시간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훈련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이런 훈련이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제가 이 과정 중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막판에. 정말 제가 3일 내내 코드를 한 줄도 못 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개발자의 경쟁력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0분 동안 신나게 떠들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직 돈 받고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나답게 도전해보고 또 평가받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뭐 인생은 기니까요. 그리고 또 저처럼 공부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는 확신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고 우리가 다 서 있는 지점이 다른데 보고 있는 풍경이 다 같다고 하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뭔가를 배우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졸라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고요. 아무런 고민 없이 컴퓨터를 켜고 아무런 짜증 없이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에 맞는 또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유쾌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재밌게 합시다. 그리고 나답게 합시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신나게 도전을 합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이 남긴 그런 자산들, 지식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